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 대장입니다. 예. 제가 항상 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예, 쓰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분 전환한다고 오늘 이제 머리 이발도 좀 하고 깨끗이 단정하게 잘랐기 때문에 이제 모자 하루 벗고 나왔습니다. 오늘 모자를 하도 쓰고 나오니까 뭐, 머리 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모자를 워낙 좋아해서 쓰고 다니고요. 언제부턴가 모자를 쓰면 마음이 너무 좀 편하고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모자를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예, 제 머리카락 맞습니다. 땡겨도 안 빠지죠. 예. 어쨌든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죠. 예. 저도 고생이 많습니다. 예. 3월 중순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4월달은 한 30% 이상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요. 5월달 되어서는 한 어버이날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 며칠 전부터 또 매출이 4월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도 사실은 지금 5월달 들어서 지금 많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보면 이게 딱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매출 이런 어떤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저희 집이 조금 잘 되는 날은 좀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좀 대체적으로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날을 물어보면 우리도 장사가 많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분들 이렇게 장사하시는 그런 패턴은 다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5월달도 이제 매출이 이렇게 4월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라서 조금 걱정이 조금 많습니다. 예. 어쨌든 4월달보다는 조금 나은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 중에 댓글로 누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자영업은 자신의 비싼 돈을 들여서 자신에게 비싼 감옥을 선물한 거라고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돈을 많이 들여서 창살은 없지만은 이 창살 없는 이렇게 감옥과 같은 여러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감옥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장사를 해보면 내가 한 달에 이제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한 달에 뭐 한 300-400 이상은 벌지 않을까라고 예비 창업자 그리고 신규 창업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300 이상 못 버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뭐 500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그 이상 또 벌어내시지만 좀 안 되는 데는 한 200-300 전후 정도 한 300만원 안팎의 그런 매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은 뭐 집에 생활비가 뭐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다 해결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뭐 한 300, 400 정도 뭐 보험료나 학원비나 기타 고정비용 그리고 대출 갚는다고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한 비용이 한 달에 다 합쳐서 수백만원 이상이 된다면 자영업을 해서 과연 내가 최소 300-400 이상 벌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많은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딱 300만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때는 뭐 500만원, 600만원 이상 벌기를 바랬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300만원만 조금 넘게 벌었으면 좋겠다. 순이익으로 300만원만 좀 넘게 벌면 나 크게 욕심 안 가지고 자영업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300 이상 안 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속으로 한탄을 하시거든요. 맞죠? 뭐 실제로 월세 뺄 거 다 빼고 그리고 한 달 쉬는 날도 제대로 쉴 건 못 쉬고 맞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게 뭐 200 내지 뭐 300 미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지금 실제로 이제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죠. 왠 줄 아세요?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못한 돈을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쉬는 날 꼬박꼬박 쉬어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주말에 쉬지를 못합니다. 맞죠?
주말에 쉬게 되면 한 달 버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주말에 조금 쉬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주말에 이렇게 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주말에 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항상 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전에도 제가 영상 찍을 때 얘기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직장인들보다 1년에 300시간을 더 일한답니다.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가 300시간을 더 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직장인들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답니다. 왜냐면 돈이 잘 안 벌리니까 계속 대출해서 고정비용 메우고 대출해서 생활비 쓰고 또 대출해서 또 다른 대출을 갚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점에 사실은 지금 자영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준비를 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2-3달 정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보고 그래도 내가 이 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뭔가 완벽하게 했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준비를 해서 창업을 결국은 하시거든요. 맞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도 않고요. 또 하라고 한다고 또 뭐 무턱대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매장 크기는 좀 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게 하면 좋을까? 작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업종에 따라서 사실은 좀 큰 매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작은 매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제 상황 있잖아요. 경제 상황. 뭐 대출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윳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여윳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큰 매장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좀 더 고정 비용이 작은 매장을 하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템이 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매장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인테리어 등 어떤 고정 비용 같은 게 기타 고정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매장의 크기가 조금 커도 될 수도 있고 좀 작아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자영업에 대한 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10년 이상 자영업 하신 분들도 사실은 지금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때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조금 의욕만 가지고 매장을 오픈하면 밥은 먹고 사라졌어요, 사실은요. 맞죠? 큰 돈은 못 벌어도 직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살 수 있었는데요. 불과 한 1-2년 전부터는 정말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꼬닥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1년 내지 한 2-3년 차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초보자님들께서는 새로운 또 자영업을 신규 창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업종을 폐업하고 또 다른 자영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과 그리고 자영업 경험이 전혀 없으신 신규 창업, 완전 처음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이 두 자영업자들 모두 자신의 여건, 그런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해가지고 매장의 크기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작게 하면 나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장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어떤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템으로 한 15평 정도짜리 하고 싶다 하면 약
10평 내지 12평으로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2평 정도짜리 하고 싶다 이러면 약 8평에서 10평으로 조금 줄여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도 워낙 안 좋고 특히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 때문에 사실은 폐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 뭐 한 150만원짜리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조금 낮춰서 한 120에서 100만원짜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만원짜리 생각했었으면 월세를 한 60에서 70만원짜리 조금 낮춰서 적당한 사이즈, 내가 어려워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줄이고 아껴서 매장을 오픈하더라도 실제로 어려워서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길면은 1년 안에 사실은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모두 다 고려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자신이 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월세도 조금 작고 매장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비용이 약 1억원 정도 본인이 예상하고 있었다면 1억원, 그러면 1억원짜리로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줄여서 뭐 보증금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약 한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중에서 3천만원 남잖아요. 이 3천만원은 만일을 대비해서 통장에다가 비상금으로 넣어놓고 장사가 안 될 때 이 돈으로 고정 비용을 이렇게 메워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힘들 때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경우로 또 약 7천만원 정도 총 예산을 잡았다면 더 줄여가지고 실제로 매장을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오픈을 하시고요. 2천만원 정도는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너무 안 나올 경우 집에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맞죠? 생활비를 여기 비상금에서 빼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 매장이 너무 단골 잡힐 때까지 매장이 운영이 안 될 때 요 매장에 고정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총 예산의 30%는 비상금으로 빼두시고요. 60에서 70, 한 70% 정도 범위 안에서 매장을 창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비상금을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과 빠듯하게 전액 모두를 다 투자해서 올인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산 투자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분산 투자해도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으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익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도 사실은 최소 20%에서 30% 내지 비상금으로 빼놓으시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생계형으로 이렇게 굳이 지금 이 경기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겠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조심해서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좀 총 이렇게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약 70% 정도만 매장 오픈하는 데 쓰고요. 30% 정도는 비상금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좀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단골 잡을 때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상금을 준비해 놓게 되면 장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무조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비상금 준비해두고 여유 자금을 준비해두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 폐업으로 지금 쓰러지시는 분들 워낙 많거든요. 그런 거 잘 고려하시고 예비 창업자나 그리고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또 다른 창업을 생각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이번에 이 영상 이게 내용이 다고요. 전국에 계신 저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지만은 두 손 놓고 이렇게 처지지 마시고요. 어떠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노력이라도, 어떠한 노력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조금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시기를 버틸 수 좀 있는 힘이 조금 더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그냥
그냥 덩그러니 누워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낫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 자랑이겠지만 좀 그러한 노력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의 매장 운영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힘내시고요.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찍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경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한 내용 다루신 부분에 이제 유튜브 구독하셔서 많이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영상을 자주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들으시고 좀 궁금한 거 있거나 고민 상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 보시는 경험자분들 있잖아요. 경험자분들도 이렇게 장사 초보자나 고민이 있으신 댓글이 달려 있으면 거기다가 자신의 경험을 좀 충분히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큰 도움이 되어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큰 희망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희망적인 내용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많이 좀 소통하고 도와주고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많이 주고받고요. 그리고 좀 서로 또 많이 힘들겠지만 그 힘든 부분도 많이 도닥거려주면서 좀 많이 응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서로 힘내세요라고 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로 좀 파이팅하는 그런 좀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부족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찍다 보니까 내용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OBS 프로그램인가요? 그 영상 실시간 방송할 때 쓰는 OBS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혹시 부산 경남에서 다뤄보신 분이거나 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좀 배우고 싶은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뭐 도움 주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조금 한 번만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예, OBS 프로그램요.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강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